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강병도 교수님 또 오셨는데, 이제 매주 10시 30분, 화요일 10시 30분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최고의 층으로 생활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오셔서도 이 북한 학자로서 공부들 많이 하시고, 이 아주 경험치를 많이 쌓으신 우리 강병도 교수께서, 이 북한 문제, 안보 문제, 잘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주제가 있어요. 그죠? 예, 예. 네네. 이 주제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유엔, 즉 미국에 가는 이유가 뭐냐?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있다 이러는데, 원래 그 유엔 총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낙연 국무총리 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이제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을 하고, 그렇게 유엔에 가는 그 스케줄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갑자기 이제 이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있다 그러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이제 네.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했던 것처럼 한미 관계가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거든요. 특히 한일 관계 지소미아가 파괴된 이후에 한미 관계 미국 쪽에서 우리 신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한 우려를 표명하잖아요. 네. 우리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강하게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폼페오도 그렇고 모든 우리 이 외교 대남 외교, 우리 한국에 대한 외교 채널 동원해가지고 강한 우려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압박 좀 하듯이 그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유감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거의 뭐 이렇게 하고 있네. 있죠. 그러니까 네. 완전 한미 관계가 상당히 지금 네. 경색된 국면에서 미국에 가봐야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네. 트럼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그래서 가지 않기로 하고 가요? 자 이제 보세요. 네. 동남아를 순방했는데 전번에 동남아를 순방했는데 친북 국가들만 순방하고 왔어요. 그렇죠. 태국, 라오스, 캄보자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중앙아시아도 미얀마. 친북 국가들. 네. 미얀마, 라오스, 그다음에 이제 캄보자 사회주의 국가들인데 라오스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미얀마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나라들인데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다니고 오면서 우회적으로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모색을 했는데 그리고 미국은 안 가면 좋아하는 건 누가 좋아하냐? 북한이 좋아하죠. 왜 항상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압박할 때 미국의 개노릇 하지 말라. 뭐 개다 그래서 몽몽이 노릇 하지 말라. 앞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북한이 말하는 거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가 뭐 북한이 아니 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북한이 삶은 소대가 뭐 미친 개라는 말 하고 막 하잖아요 지금. 그 왜 그러냐? 왜 미국한테 꼼짝 못하냐? 그래서 이번엔 미국에 안 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북미 이 회담이 지금 진척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북미 회담이 그렇죠. 그렇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장. 왜? 최선희가 하겠다고 9월 하순 그것도 지금 당장 열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강경파인 존 볼턴이 사임하고. 그 존 볼턴이 사임한 게 경질하고 가까운 거거든요. 전격 경질이라고 봐야 되죠. 존 볼턴은 자기가 사임서 냈다고 해도 바로 새벽에 경질하는 법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내자마자 그냥 바로 수료가 됐다는 건 경질이었거든. 그렇죠. 그건 뭐냐? 김정은 입장을 반영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누구를 가장 비방 중상했냐면 폼페이오도 아닌 폼페이오도 비방 중상 많이 했지만 볼턴입니다. 볼턴. 아주 맞습니다. 피해 줄인 늑대라고까지 했거든요. 인간 오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늑대, 피해 굶주린 늑대와 같은 이런 뭐 입에 담지 못한 자간 그런 말은 잘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잖아요. 부담이 됐는데 트럼프한테도 부담이 됐지만 이걸 가장 경질하라고 했던 북한의 걸 수용하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생각도 있겠지만 목표도 있겠지만 김정은이의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의 그 충고를 그 강력한 반발을 받아들인 꼴이 돼버렸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최선희가 발표했잖아요. 전격 이제 발표하고. 근데 이 와중에 왕이가 또 끼어 있어요. 왕이. 그렇죠. 이제 왕이가 북한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이런 이제 왕이 발표하겠다. 중국 외교부장. 그렇지. 왕이 외교부장이 가서 김정은이를 못 막기 때문에 헐대받은 게 아니다. 아니냐. 뭐 언론에서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헐대받은 게 아니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제가 그랬잖아요. 왕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맞춰나가라는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끝내라. 그렇지. 그리고 중국으로 강한 가라. 유감 발표하고 네, 네. 그리고 남북 관계를 풀라.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게 왕위가 간 것이 우리 정부가 왕위를 통해 중국 정부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좀 강력히 주문해 달라고 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것은 북미 회담 전에 북미 회담 있고 이제 9월 하순에 하게 되면 네. 이제 9월 말에 가잖아요. 그 네. 연설하러 네.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 기본은 연설이 목적이 아니죠. 트럼프를 만나러 갑니다. 트럼프 만나.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네.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결과물이 당장은 안 나와요. 1차하고 2차하고 3차 간다는 거죠. 아, 근데 트럼프 만나서 뭐 합니까 지금 뭐? 자, 네. 그 이제 그게 이제 뒷이야기가 있다는 네. 거죠. 트럼프 만나 가지고 네. 트럼프 만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청와대가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 어렵게 성사가 됐다. 네. 아니 근데 이것도 또 동맹이라는 나라가 어렵게 성사됐다고 자기들이 입으로 말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인가 한미 관계가 지금 안 좋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거든요.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렵게 왜 성사했겠냐? 북한 문제죠. 네. 북한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는 게 개성공단 금강산만 해도 열라고 지금 우리한테 압박하고 네. 미국의 개노릇 앞잡이 노릇 하지 말라고 입에 담지 못하게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또 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은 하루 이틀에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요. 1차, 2차, 3차로 갈 겁니다. 네. 이제 9월 하순에 1차 열리고 네. 또 조율하고 정부 상부 지시받고 하다 보면 네. 9월 말 유엔 총회 끝날 때까지도 계속 1차, 2차 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월이나 12월에 북미 정상회담 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9월 말 또는 이제 10월 초 정도에 실무회담이 열릴 텐데 그 실무회담 열리면 바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안 돼. 거기서 잘 돼야 되는데 네. 이 실무회담도 네.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러 가죠. 뭘 설득하냐? 금강산 개성공단이라도 우리한테 풀어주게 우리한테 승인을 해달라. 그거 하면 안 되지. 내 말 좀 들어봐요. 이 네. 승인을 해주면 네. 북미 관계가 순조롭게 가고 북미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그 미국의 앞잡이가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북한의 멍멍이가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산은 좋다 이거예요. 정말 이 남북 관계 개선 또는 뭐 미북 관계 개선 또 이 거시적으로 우리 뭐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금강산 정도는 떼주는데 개성공단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 개성공단을 하면은 군사적 압박을 못 해요. 언제든지 북한을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인질로 잡히죠. 예, 그게 지금 우리 사람. 대한민국 국민 800명이 가 있는데 그 인질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이 저는 개성공단 철수시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금강산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된다고 하냐면 그건 저하고 신대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 안 돼? 금강산이 뚫리면 다 뚫립니다. 다 뚫려. 이거 다 뚫리죠. 네. 금강산을 이제 그 열어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주 쇼맨십으로 해가지고 뭐 평화로 가고 뭐 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됐다는 하면서 개성공단 풀어달라고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리, 금강산도 뚫리고 남북 경제, 철도, 도로 다 뚫리기 때문에 네. 안 돼. 그래서 미국도 이걸 몰라서 지금 묶어놓는 게 아니다. 바늘 구멍도 틈을 안 된다. 안 되지, 안 돼. 지금은 아직까지는 북한이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우리 제주도까지 나가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놨다가 지금 실험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게 아니고 우리 전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그걸 개발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절대로 안 되죠. 대구경 조종 방사포, 또 한국형 북한판 그 에이테킴스, 그리고 마지막에 초대구경 방사포. 그 김정은이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냐,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한반도를 목표로 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면 우리 미국과 싸운다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는 아주 친미, 아주 선진하고 아주 친하게 가자는 척하면서 한국을 아예 묵삽을 낸 데가 꼼짝도 말아라 하거든. 너희는 그걸 우리가 결심만 하면 한국은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정은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 좌파는 오직 김정은이한테 포주지 못해서 간신히 막고 있는, 미국이 지금 간신히 막고 있거든요. 그것도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막고 있는데 그거를 또 가서 풀어달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또 사정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풀어주자. 이제 이거 협상하러 간다. 또 이제 그 하노이 베트남 갈 때도 또 그랬잖아.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소리 지금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서울에 왔을 때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풀어주자라고 이야기했고 베트남 갈 때도 또 그랬죠. 그 전에 베트남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 금강산 개성공단 지렛대로 쓰라 뭐 그거 더 해가지고 이 파토 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래서 다시 정상회담 할 때 또 금강산 개성공단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자꾸 또 한다고 짜증을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죠. 그러면은 뭔가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근 하나 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의 심각한 어떤 국익을 미국에게 빼주고 그리고 금강산을 받아오지 않을까.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에요? 이젠 시간은 한때는 김정은이가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네. 베트남 하노이 회담 네. 때까지도 왜 저 사람들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거 이번에 판명이 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아직 의지가 없다. 핵무기 그 말한 거 아닙니까? 하노이 회담 끝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문 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도 시간은 트럼프한테 있었는데 지금 시간은 김정은이한테 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외교 분야에서 뭐인가 특별한 그 행동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김정은이하고 친하다 만다 계속 쇼맨십만 하고 있었냐? 너 진짜 친하냐? 친근한 뭐 사랑 편지까지 나누고 하면서 내가 이루어진 게 뭐냐? 지금 편지 노릇만 했냐? 이게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39%밖에 안 돼요. 문재인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 이 지금 미국 이 대선이 지금 내년인데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 1년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돌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트럼프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내년 3월 달 우리 4월 달 선거에 끼워가지고 관심 밖으로 밀려날 거라고 이제. 그러면 이 시간은 누구 가지고 있냐? 우리 정부도 곤경에 빠져 있고 트럼프도 곤경에 빠져 있고 북한 때문에. 북한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맞죠. 트럼프한테도 막대한 영향은 큰 영향은 못 주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칠 겁니다. 그렇죠. 공격 이제 만약의 경우 북한이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5,000km 이상 나가는 거 우리 신 대표는 상상을 해봐요. 또 쏴버리면 그땐 모든 공격을 누가 당하냐? 트럼프죠. 그러니 시간만 벌어졌다. 저는 이 김정은이를 비롯한 북한의 전략가들 그렇게 바보로 보면 안 돼. 치밀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쪽에다 대고 미사일, 소형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만 쏘는 것도 치밀한 작전이거든요. 우리 한국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미국과 분리작전으로 가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위험한 뒷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이 여당이나 이 정부도 내년 3월 이 전까지, 그러니까 4월 전 선거 전까지, 총선 전까지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되면 100% 패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도 이미 마이너스 곡선하고 지금 그러니까 조성장하는 거예요. 경제도 망하고 내년 4월 외교 정책도 망하고 4월 20일 때 총선할 때까지 남북관계 지금 이 정도면 이걸 풀리지 못하면 민주당 이거다. 100% 그냥 뭐 행제 아무것도 그 공격 대상이야 지금. 너희가 뭐 한반도 평화를 뭐 뒤로 돌아서 안 갔다고 말로만 하더니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공격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는 특히 문재인은 국파지요 지금. 그러니까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어. 개성공단하고 이 금강산만 풀어주면 남북미 관계 잘 되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북미 관계 잘 되고 내년 당시 대통령 때까지 도발 안 하게끔 우리가 할 테니까 이제 아마 뒷거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땡큐님께서 2만 원 보내주시면서 신 대표님 아침 전에 목감기 조심하세요. 강명도 박사님과 따끈한 차 한잔 하세요. 차 한잔 지금 따끈하게 드시고 계시는데 나중에 따로 또 이정현님께서 5만 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샤론송님께서 18,000원 보내주시고 또 아까 한 분 또 만 원 보내주신 분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뒷거래를 하러 가는 거예요. 뒷거래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 미북 관계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뒷거래. 그러니까 내 말씀드리는 건 아무 권한도 없고 이제 미친 개로 몰린 판인데 북한한테. 삶은 소대가리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런데 그게 문재인이한테 상당히 나쁠 거겠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북한이랑 다 짜고 고스톱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자꾸 난 북한 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서는 반드시 그 말 할 겁니다. 네. 나는 당신하고 있기 너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트럼프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한미동맹 항상 강화하자고 당신한테 보고하고 항상 나는 당신한테 보고하고 손잡고 모든 걸 우선으로 해줘서 네. 북한한테 미친 개소리를 듣고 있다. 날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 되는데. 네, 네. 자, 우리 지금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있다. 네. 북한이 왜 발사하냐? 당신 때문에 그런다. 당신 때문에. 트럼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네. 왜? 내 앞잡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앞잡이 노릇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말이 되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네. 북한에 있는 우리 신인 대표랑 네. 여기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문재인이가 코너 몰려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남북관계 파탄된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 네.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가 미국이나 대외적으로 나가서 목소리가 높아져. 북한의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도와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자처럼 미사일 쏘고. 문 대통령을 욕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미친 거다. 개다고 하고 삶은 소대가를 뒤집다 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 이거 뭐 완전히 깨진 거냐? 천만의 말씀에 이제 군년 12월이나 내년 1월 달 가면 확 돌아섭니다. 두고 보세요. 확 돌아서. 아이고 이 자유한국당 우파가 총선에서 이기라고 가만 놔둔다고 계속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순진해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라는 북한이 나라가 반드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죠. 액션을 취한다. 참. 자,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자 봐요. 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야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뭐 손잡고 뭐 짝짝꿍이하고 뭐 하는 거 같더니 이거 아닌데 하는 사람들 좀 많아요. 그래 안 그래? 많죠. 이거 아니네. 저 문재인이하고 김정은 친한 게 아니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벌써 여론은 이 김정은이 우리 우파가 볼 때는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하수인 노라 개 노릇 한다고 욕하지만 네. 중도층이 볼 때는 문재인이가 보니까 왜 그럼 저기 미사일 쏴대고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쏠까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기 때문에 중도 보수가 한국당을 아직 지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잖아. 네. 이게 문재인이한테 또 이 정부 여당에 나쁠 것만은 전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는 유리그룹처럼 소중히 여기고 한반도 평화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걸 깨지 않고 그래도 내가 미친 개소리 들으면서 난 깨지 않았다. 네. 그래서 돌아왔다. 이렇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한 건 이때까지 한 번도 틀린 거 있나 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달려가가지고 네. 북미회담 우리 이거 계속하고 당신 대선 날 때까지 대선 끝할 때까지 내년까지 북미 관계 깨면한다. 그 깨지 않는 전제 조건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만이라도 풀어주면 그러면 미사일 안 쏜다. 아니 미사일도 안 쏠 뿐만 아니라 핵실험도 안 하고 북미 회담 고위급 회담에서 계속 분위기 좋게 완전히 풀리진 않지만 분위기 좋게 가고 뭐인가 하나 내놓게 하겠다는 게 문제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위험한 뒷거래라는 거야. 정치적으로 한반도가 이 뒷거래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에요 다. 뒷전이죠. 문재인이도 뒷전이고 여당도 다 뒷전이고 네. 트럼프도 우리 한반도 이거 뒷전이에요. 뒷전이지. 자기의 대선에 되냐, 지금 안 되냐. 재선이 되냐 안 되냐. 그럼요. 재선 안 되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 지금 맞아요. 배우잖아요. 민주당이 재선이 탄핵하자고 돼야 감옥을 하는데. 안 갑니다. 당연하지. 이번에 재선 못 되면 국민의 심판 받는 거예요 이번에.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모든 온갖 비리 온갖 말하고 잘못된 게 지금 엄청 나오고 뭐 그렇죠. 푸틴과의 관계 이게 네. 또다시 나온다고. 네. 뚜껑도 지금 뭘로 막았다고 돈으로 막았다가 지금 네.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뒷거리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고 협상의 귀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만 풀게 해주면 어떻게든지 북한 말려서 절대로 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탄도미사일이라도 하나 미국에 보내줄게요. 또 현실적인 쇼할 수 있게. 그게 이 말을 트럼프가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 북미 회담 관계에서 이제 북미 회담이 1차 북미 회담은 열린 다음에 아마 문재인이가 갈 거예요. 네. 그럼 대체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미 북한에서는 트럼프한테 북미 회담 나왔다고 했을 때 볼턴을 경질을 하니까 뭔가 선물을 가지고 나와요. 틀림없어요. 이거 두고 봐요. 그러면 이번엔 영변 핵단지하고 알파 플러스 알파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 그렇지. 이 알파. 그게 뭘까? 이제는 내가 항상 북한이라는 나라는 네. 인공위성이 다 들여다보는 거지만 가장 취약점이 밤이거든. 밤. 그리고 산 골짜기 따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한 6개월 지났잖아요. 베트남에서 그렇죠. 너 알파2 내놓으라고 했을 때 네. 너 이미 비밀 핵기지 우라늄 제조 공장 농축 우라늄으로 한 강선, 예. 그건 아니야. 이미 노출된 거 말고 또 네, 강계 그다음에 평안북도 시천 골짜기에 네. 있는 그걸 내놓으라니까 당황했잖아요. 아 미국이 다 알고 있구나. 네. 이미 다 옮겼을 겁니다 또. 또 그리고 옮겼어요. 이제 내놓죠. 그거 말고 음. 우리가 실제 우라늄 농축시키는 현장을 우리가 공개하겠다. 네. 거기다 갖다 놓고 하는 건 아무 의미도 그렇죠. 없어. 예, 예. 그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농축 우라늄 갱도 비밀 갱도까지 하나 해놓으면 여기서 또 다시 알파 내놓으란 말은 안 할 거라고 제가 봐서 지금 이 미국에 이제 두고 봐요. 이제 이 김정은이 집단이 네.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번에 이거 좌파 집단 이거 정복주의자들이 조국 임명하면서 못 봤어요. 뒤에 세력이 다 나타났잖아요. 네.